영아의 신체 조상에 이어서 신체 성장 중 신체 발육 표준치라는 것과 백분위수 곡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장 도표, 어린이 성장 곡선 이런 거 얘기할 때 퍼센타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퍼센타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2024년인데 2017년이라니 벌써 7년 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07년에 발표됐고요. 2017년에 발표가 됐고 아마 다음 발표는 2027년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요게 가장 가까운 최신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먼저 몸무게를 얘기하고 키를 얘기했는데 키에 대한 퍼센타일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키에 맞는 일단 몸무게를 알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12개월이라고 보겠습니다. 12개월이라고 봤는데 이 아이의 키가 76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2개월에서 76을 가보니까 어머나 굵은 줄이 있습니다. 이 굵은 줄을 따라가 봤더니 50th라고 돼 있죠? 이게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이 50번째라는 거는요. 자, 키가 작을수록 아래가 3, 5, 10 요렇게 숫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키가 작은 순서부터 첫 번째, 키가 제일 큰 아이를 100번이라고 두었을 때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이라는 거는 네, 키가 작은 걸 1번으로 했을 때 10번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100명 중에 딱 50이니까 아마 평균이 거의 뭐 비슷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이 12개월 된 아이가 몸무게가 10.2kg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10.2kg를 맞춰보니까 12개월에서 이쪽 줄이죠. 예, 10.2니까 평균을 조금 넘어서 50%일과 75%일 사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 키는 평균이고 뭐 몸무게는 평균보다 조금 높으니까 조금 통통한가 보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렀더니 자, 성장도표 데이터 중에 엑셀 자료라는 자료가 있어요. 뭔가 상세할 것 같죠? 다운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았더니 아래쪽 시트도 굉장히 많고요. 자료가 많습니다. 남자아이라고 보고요. 자, 12개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에 키가 76cm라고 보겠습니다. 76cm라고 하니까 네, 50%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거의 아까 그림 보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연령별 체중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개월 아이가 몸무게가 10.2라고 하면 네, 50%일과 75%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볼 때는 조금 헷갈려 가지고 75에 가까운가 했더니 네, 50%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따로따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뭐 다운받아서 보신다거나 선생님들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쉬운 방법도 있는데 원리를 알려드린다고 아까 그런 그림과 엑셀을 보여드린 겁니다. 측정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계산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남자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76cm를 얘기했죠? 그리고 체중은 10.2kg을 얘기했습니다. 12개월 된 애니까 2023년 네, 가까운 날짜 아무거나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측정일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둘레는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측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오히려 헷갈리고요. 여기를 보세요. 백분위수로 키를 따졌을 때는 54.2%이고 체중으로는 69.5%이라고 나옵니다. 자, 가장 궁금했던 신장 대비 체중은 72.4%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키도 평균보다 정말 조금 크고 몸무게는 평균보다 조금 더 많다. 이 정도 알았지만 정확하게 했을 때는 이 백분위수로 따졌을 때 신장 대비 체중으로는 7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조금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범위는 모두 다 정상 범위 그리고 키에 대한 체중도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아의 신장과 체중의 백분위수로 봤을 때 백분위수가 3보다 작을 경우에만 그래서 3 미만일 경우에만 영양 부족 또는 불량 혹은 질병이 있다거나 성장 부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을 중간값으로 봤을 때 30이면 엄마가 보기에는 혹은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또래 친구보다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친구가 또래보다 조금 작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장 부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수로 봤을 때 3보다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영양 부족이나 불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다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이 50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굵은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넘어가면 어머 우리 아이가 비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 유아 모두 포함해서 50이 넘는다고 절대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닙니다. 95를 넘어간다면 이 친구는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로 병원 상담을 하셔도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 발육 표준치는 평균치이지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장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크더라도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느리게 크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성인이 됐을 때 체중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치로 이 친구를 평가하지 말고 발육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형상의 문제로만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기능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발육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기능적인 면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친구는 보통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경험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경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키가 중간은 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굉장히 왜소하고 마르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나중에 만났더니 어른이 돼서 만났더니 키가 167이나 되고 굉장히 성장을 잘 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중간 정도 됐었는데 점점 왜 셋째 줄에서 둘째 줄, 둘째 줄에서 첫째 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마음은 좀 초조하고요. 그 초조한 마음을 가진 어머님들과 상담하실 때 이 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보게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